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목용신법, 진월의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월부터는 양기가 올라오는 많이 좀 더운 그런 더운 계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기운상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월부터는 그러니까 진토 옆에 월지 진토 옆에 양의 글자가 있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운 조건이 되죠. 그래서 더운 조건이 되면은 조열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인성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월 옆에 그 차가운 글자 진월 옆에 신금이나 자수, 해수 이런 글자가 있고 천간으로 수가 떠 있을 경우에는 어, 그 일반적으로는 화를 좀 쓰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보고서 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에 진유합을 하죠. 해수 있네요. 천간으로 진유합을 하면서 금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금의 그 세력이 왕한 거죠. 금의 세력이 왕하다. 이럴 경우에는 식신으로 이 금을 좀 제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지만은 관사론잡이 되는 거죠. 진유합금에 천간으로 금이 떴을 때. 그러니까 금을 내 정화로 제사를 해야 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게 되겠죠. 그죠? 목화운이 좋다. 천간으로도 목화운이 좋다. 지진으로도 목화운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진월에 진유합도 하고 사유합도 하죠. 그죠? 신진 수국을 이루기도 하죠. 천간으로 보았더니 간목이 을목 옆에 있고 하지만은 진월에서 정화도 올라간 거죠. 천간으로 진월에 화 떴다 그러면은 화기도 약하지 않다. 자, 설명을 읽어보면 진월에 화투간, 그러니까 정화도 떴다. 진유합금 신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 일지에 사도 있고 진사 양의 글자죠, 그죠? 진사면은 진월에 천간으로 화가 뜨면은 좀 더운 조건이 되는 거고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지로는 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을목의 기운이 식상으로 설기도 많이 되고 금으로서 극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극설이 교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극설 교가 사주에서는 무조건 인성이 용신이 된다. 인성을 찾아보았더니 진중에 개수를 쓸 수 있다. 진중에 개성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진중에 개수가 용신인 거고 사주가 극처하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네요.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수가 용신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수목운이 좋은 거죠. 수목운이 좋다. 그러니까 천간으로도 수목운이 좋고 지지로도 수와 목의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이제 이런 관살 혼잡이 있으면 식상으로 제사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도 좀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수가 있었다, 천간으로 뭐 개수가 이렇게 떠 있었다라고 하면은
식상을 용신으로 잡지만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온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을 진중에 있는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 진월의 을목, 개수, 자수, 그리고 갑인 이렇게 나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신강하다, 화를 용신으로 쓴다. 병화 있고 천간으로는 병화 떠 있고 지지로는 자수가 있어서 상격이다. 그러니까 별격 체계로 나중에 용신이 끝난 후에 격에 대해서 공부를 배워보겠지만은 별격 체계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육갑 축원격이라고 이제 배워보셨죠. 그렇죠? 육갑 축원격, 육임 축간격 뭐 이런 격을 배워주셨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해시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해수가 인해한 목으로 임목을 그러니까 합내해 온다, 합해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육갑 축원격이.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녹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녹이 있다. 녹은 예전에 녹봉,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육임축간격이면 임수일간이 인시에 태어나면 임수일간이 인시에 태어나면 저 인목이 해수를 합내해 온다. 그러면 해수가 뭐냐? 임일간의 해수는 녹이 되는 거죠. 녹을 합내해 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녹이 있다라고 해서 육갑축원격, 육임축간격을 우리가 배워보셨고 여기에서 육을서기격이라고 있어요. 을목일간이 그러니까 육을이죠. 을목일간이 자시에 태어나면 사화를 그러니까 그 자사가 형합이죠. 형을 하면서 합을 하는 그래서 사화를 합내 끌고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관에 그런 글자가 없으면 그 합내에 오는 사중 무토하고 경금, 재관을 써서 그 고위직에 올라간다라고 보는 그런 거죠. 또는 그 격이죠. 그게 육을서기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상에 금의 글자, 관성의 글자가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 이제 분들이 이 사주는 관이 없는데 어떻게 고위직에 올라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의 자수가 사화를 합내해 오는데 형합을 하는데 그 사중에 있는 무토 경금을 썼구나 재관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그 알고 이것을 이제 별격 체계로 육을서기격이다라고 이제 붙이게 된 거죠. 자, 다음 사주는 그러니까 지지는 온통 이렇게 차갑죠. 그리고 천간으로 금이 떴죠. 토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역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화운도 좋죠. 천간으로 정화도 좋다. 정화운도 좋고 지지에서는 토토가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축진파 현상이 있지만 토토 동합에 금이 떴다라고 해서 토금이 왕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거죠. 자, 이 사주는 진월의 을목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토금이 있는 거고 여기 무토 떴죠. 진중에 무토 떴죠. 그러면은 내가 어찌 보면은 을목인데 인수 나의 지지는 인목이고 는 진월이지만 토토에 토가 떴으니까 진토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이 을목 진중 뿌리 을목보다는 토의 기운이 더 대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진월에서.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을목 용신 을목이 약하다. 그러니까 재성이 많다. 재생사를 해주는 그런 사주죠. 그러면은 재생사를 해주는데 그럼 용신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인중의 간목을 그러니까 용신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이 있다라고 살이 편관이 있잖아요. 편관이면 그러니까 수목운이 좋은 거죠. 이 간목을 용신으로 잡고 임수나 계수운도 좋다. 그래서 수목운이 좋다. 간목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를 등락의 갑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어쨌든 월지 3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하였으니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그러니까 임목인 거죠. 그러니까 병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병도 있으니까 병의 해결책은 임중의 간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화운이 안 좋냐? 그러니까 화운 천간으로 뜨는 화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인중에 또 병화, 그리고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가 있어가지고 진신이 있다라고 보는 사주죠. 진신이 있다. 그래서 상해의 통계청정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진중의 을목 이렇게 금수죠. 금수. 토금수인데 어쨌든 진중에서 을목이 그러니까 진해에 을목이 임수가 뜬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사주를 촉수도화라고 해서 연꽃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풀이다. 그러니까 수중식물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수가 많아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좀 토운이 와야죠. 화토운이 와야 좋다. 화토운이 와야 내가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던 거를 그러니까 멈추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운에 소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사주척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이 사주가 그러니까 종재격으로 보는데 내 뿌리를 어디다 두냐 미중의 을목에 뿌리를 두고 진중에 을목에 뿌리를 두는데 이 뿌리를 두는 글자가 진술충으로 깨졌고 미토는 술미형으로 깨져서 내가 종화 종재격으로 가자. 식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토에 종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토운이 다 좋고 그렇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신선의 사주라고 하냐?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이 술이 뭐죠? 술이 묘지가 되죠. 묘지. 그러니까 묘지를 그러니까 연과 시에 이렇게 깔고 있어요. 연과 시에 묘지를 깔고 있다. 화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화계지라고도. 화계에서 화계지다. 화계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화계지를 가지고 있는데, 화계에 이제 있고 인묘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어른 묘에 인묘가 되는데, 이 화계지에서 천간으로 이렇게 무토가
굴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온다. 무토가 천간에 없었으면은 뭐 그런 현상들이 별로 없었겠고 뭐 그렇겠죠. 만약에 이제 그 정화, 신금, 무토잖아요. 술 중에 있는 신정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런 그러니까 화계가 이제 발동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생기는 거고 그런 운에 천간으로 정대운이나 신대운, 무대운에 이런 화계 발동해가지고 나의 그런 내가 임묘되는 입고되는 그런 사주가 화계지가 발동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화계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 있잖아요. 뭐 가만히 뭐 앉아서 그러니까 화계가 이제 종교 활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묘지가 종교 활인성이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신선이 되었다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신진 수극이 있고 천간으로 이렇게 화가 떴네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술토도 있고 신친이지만은 어쨌든 내 기운이 그러니까 화로서 설기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좀 조열하다. 그래서 뭐를 쓰냐? 진중에 있는 계수나 신중의 임수, 그러니까 신진수국이 좋다. 이 사람이 40세까지 화류계 생활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왜 화류계 생활을 했느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운이 어떻게 가냐?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뭐 대운수로 5로 잡으면 15, 25,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한 15세 무오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무오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오대운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봤더니 내가 이 일지는 나의 몸이잖아요. 을사니까 이 내 몸에서 을사가 욕이잖아요. 을사욕인데 내 몸에서 이렇게 앞뒤로 병화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 이제 식상이다 보니 상관이다 보니 나를 뽐내는 부분이 있다. 내 몸을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내 몸을 천간으로 보여준다.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 화류계 생활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몸을 단련시켜서 뭐 바디빌더가 된다던가 뭐 이런 그런 현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타고난 몸을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몸을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운에서 보았더니 초년에 이렇게 사중에 있는 무토도 이렇게 천간 다 뜬 거예요. 병화 무토 다 떴죠. 그런 와중에 대운에서도 무토운이 왔죠. 그러면 어린 나이에 재성을 보다 보니 그러니까 운에서도 이렇게 오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싶다. 만약 인성운으로 왔으면은 뭔가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재운이 오면은 현실적으로 뭔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왔느냐? 오화랑 같이 오는 거죠. 무오로 오다 보니까 오화랑 같이 왔어요. 오화가 그럼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화는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이기도 하고
근데 일지 사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화는 그러니까 생지, 욕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좌오묘에는 총총도화라고 해서 그런 도화성을 관련돼 있는, 도화와 관련돼 있는 그런 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화와 관련돼 있는 재물에 그런 운이 오다 보니까 이분이 좀 어린 나이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경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화류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35세 이 대운이 와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오는 거죠. 아, 인수가 왕해지는 시점에서, 금수의 기운이 왕해지는 시점에서 이런 화려한 화류계의 생활을 접고 본인의 그런, 그러니까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인성을 닦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월의 을목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을목이면은 어쨌든 조열하죠. 그죠? 4월의 을목은 목화상관, 인수용신이다. 목화상관, 인수용신. 그렇죠. 목화상관이죠. 목화상관. 천간으로 핫떴다, 뜨겁다,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쉽죠. 4월은 4월, 5월 쉽습니다. 자, 을사 4호의 천간으로 정화 무토 떴다. 그러면 요렇게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조우용신이다. 다음 사주 4월에 무토 뜨고 사중에 경금 뜨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주가 목화도 많죠. 이렇게 인사형에 이게 화해형이잖아요. 인사형에 화해 기운도 있지만은 사유의 천간으로 금이 떴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우리가 설기도 많이 되고 극도 된다. 그래서 극설교가 인수가 필요하다. 인수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주 원국에서는 수의 기운이 없잖아요. 수의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태원이라도 한번 보는 거죠. 태원을 봤더니 임신하는 잉태되는 달이 임신월이었다 라고. 그래서 태원도 같이 쓴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수의 글자가 없으면 태원이라도 잉태되는 그 달의 기운이라도 받아 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잉태월의 기운을 받아 쓴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수와 목의 운이, 그러니까 극설교가다 보니 내 힘이 강해지는 수목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주 을사의 오화가 첩신이 되어 있죠. 사오미, 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주를 보면은 천간으로는 금수예요. 금수. 어쨌든 신금이 있다, 편관이 있다. 무조건 요거 해결 먼저 봐야 돼요. 신금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식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로서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화보다는 4월, 그러니까 여름의 계절에 4월에 그러니까 4월 뜨겁잖아요. 그러면 조우로서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만약에 4월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뭐 인월이나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화를 용신으로 잡았겠죠.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잡던가 그렇게 되겠죠.
다음 사주. 잠깐만요. 자, 4월에 을목인데 이렇게 해묘도 되고 사해충도 되고 좀 복잡하네요. 그죠? 사술도 있고. 그러면 4월에 병화는 띄웠다. 이래 보면은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조우로 계수 용신을 썼다. 금이 오고 화토가 강해 안 좋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헷갈리는 사주가 있어요. 화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개수를 써야 될지.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물어봐야죠.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뜨는 대운이 어떠셨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기토운이 좋았나 아니면은 천간으로 금이 뜰 때 좋았나 금의 기운이 올 때 좋았나 라는 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가 뜰 때 좋았다라고 하면은 화가 용신이 되는 거고 금이 뜰 때 좋았다라고 하면은 개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좀 더 이제 그 세운별로 그러니까 세운 그러니까 매해 이제 바뀌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토운에 화토년이 좋았느냐 그러니까 토운에 금수년이 좋았느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운에 화토운이 화토세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는 화용신이 100% 맞는 거고 금운에 금대운에 천간으로 금이 오는 대운에 세운에서도 금수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주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수를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약간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정 짓고 너는 수운이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자, 의사 중에 어쨌든 떴어요. 이렇게 화가 떴죠. 그리고 묘술합도 하고 사오의 방합을 하네요. 이런 사주는 그쵸. 이게 뜨겁죠. 완전히 그죠. 묘술합화의 병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개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인성 개수를 쓸 수 있나요? 개수가 되게 약해 보이죠. 근데 개수가 약하다. 설명을 한번 보는 거죠. 종합격으로 개수를 버리고 종합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수를 쓸 것인가. 묘술 합하여 그러니까 이 합해버려서 이제 을묘가 내 뿌리가 없어졌다라고도 이제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진토도 있다. 이렇게 공엽으로 있다.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그런데 기해대운 신해년 신해월에 사망을 하였대요. 그럼 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왜 사망을 하느냐? 종합격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운을 보는 거죠. 대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니까 개사, 갑오, 을미, 정유, 운이 이렇게 가죠. 기해. 자, 이 사주가 이렇게
뜨거웠죠. 천간으로 병정이 계속 뜨고 지지로는 금이 와서 금이 오는데 이 금의 글자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글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신금이 와도 합되는 글자가 없잖아요. 형 되죠. 사신 형합은 되죠. 유금이 오는데 사유금은 되는데 이 사화는 온통 사오미 반곡을 하고 있고 뜨거워가지고 유금이 와도 제대로 그러니까 그 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무술이라는 이런 운이 오면은 이 완전 마른 토잖아요. 완전 무술이 천간으로 있는 개수도 말려버리고 이 공엽으로 있는 진토도 진술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사주가 이 시기에 이 무술 대운 시기에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메말라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해년이 와서 조금 내가 숨통 좀 트일까라고 하는데 천간으로 기토가 역시 무토일 때는 무게합을 하고 기토일 때는 역시 개수의 편관이 되죠. 투국수로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당하다가 이 해수 내가 좀 의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수 수가 왔으니까 수에 의지했는데 이 해수가 제대로 또 역할을 못해요. 이 사해충으로 왕신을 촉발하고 그런 와중에 해묘합까지 해서 해묘합에서 목이 되면서 목생화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해묘합에 목생화를 한다. 이게 기대를 했더니 그러니까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해대운 신해년, 신해월에 그러니까 내가 약한데 이런 왕한 글자를 충하다 보면은 왕신 촉발 현상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을사가 육이잖아요. 을해가 사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욕사충 염장의 그런 물상이 되는 거죠. 욕사충의 현상이 생기는데 욕사충은 용신에 관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사충은 용신에 관계없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사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사에 이렇게 떴죠. 위에서 본사주 같기도 하네요. 좀. 자, 사축에 금수가 떴는데 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4월이라.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요. 재성, 축토, 이분은 그러니까 역마에 이제 토가 있다 보니 어쨌든 뭐 여기저기 다니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고 이런 축토라는 재성이잖아요. 축토 배우자인데 신축 입장에서 내가 축토가 내 일지 가정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축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화분을 땡겨줬어요. 사축 합이잖아요. 화분 땡겨줬는데 땡겨서 가려고 해서 갔는데 자리가 빈 거죠. 어떻게 변냐? 신축 이민 개묘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진사가 공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사가. 그래서 재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화가 공망의 글자인 거예요.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공망이라고 한다. 내 일지, 월지가 비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내 가정공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문도 못 찾고 그 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텅텅 비어서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을목용신법 진월 그리고 4월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월의 을목용신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